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반에 속개될 예정인데요.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또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뉴스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지난해 말에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왔다가 갔다. 당시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 당국이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 안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군의 경비 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고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37일 동안이나 무인기 침범 사실을 몰랐던 적이 있다.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아 쳤습니다.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경계 실패,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위반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 쇄신을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 보내는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SBS의 정하석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박성민 전 비서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 군에서 여러 가지 실책이 보여지고 있고 네. 정말 안보 무능이다, 안보 구멍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군에서는 지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실 상공이 뚫렸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더니 지금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스치고 지나간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대통령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군에서는 그 드론에 카메라를 달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부 안에서도 정보기관끼리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강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라는 비판과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 이런 최근에 군의 여러 가지 기강회의 문제와 부실한 대응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작전 실패 문제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국무회의 석상에서 개각은 없다, 흔들리지 말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는데 장해찬 이사장,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범, 서울의 비행금지 구역 안에까지 무인기가 왔다 갔다 이 사실을 처음에 국방부가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국익을 저해한 언론 보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강경하게 부인하다가 뒤늦게 어제 사실은 확인해봤더니 왔다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혹시 뭐 개각이나 적어도 군 차원에서의 대규모 문책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방부나 특히 합참, 뭔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께 먼저 알려드린 합참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책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대통령실로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뭐 군 수뇌부의 뭐 혹시라도 모를 징계라던가 인사 조치에 대해서 현재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부적인 감찰이나 감사를 통해서 적확한 수준의 어떤 인적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겼다. 이 개각까지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수뇌부의 어떤 긴장감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책임자 징계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의 힘이 받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합참이 처음에 정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며칠 지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약간 스쳐갔다는 걸 확인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실, 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쳐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감추지 말고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군이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후에라도 후속적인 정보가 추가로 접수되었을 때 이걸 숨기려고 하거나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대통령부터 이걸 먼저 우리가 질책을 받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다 알려드려라라고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의 어떤 아쉬운 이 정보 능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서 달리 판단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장해찬 이사장에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대규모 문책, 뭐 그런 필요성, 그런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렇게 군 수뇌부를 대규모 물갈이한다? 그거 누가 원하는 거냐? 북한이 원하는 것 아니냐? 한꺼번에 물갈이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군의 경비태세에 오히려 구멍이 뚫리는 셈이다. 이런 논리도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깊은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된 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뭐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댔었는데요, 전 정권은. 그래서 이번에 이 무인기 사태 이후에 한미가 동시에 이 무인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또 전개했거든요. 이제 군이 좀 풀렸던 긴장의 끈을 잡아당기면서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흡을 맞추고 그동안 코로나 탓인지 북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몇 년 넘게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또 우리 해상에서도 진행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렇게 강한 군대, 실전을 대비한 훈련을 주창해왔던 지금의 군 수뇌부를 대거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이 감지하기 힘든 공격 장비를 탑재하기 힘든 2m 이하의 작은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보낼 것 같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물론 철저히 대비하고 격추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군 수뇌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또 바꿔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진정 강한 국방을 위한 것인지 좀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아주 철저한 감찰을 통해서 왜 처음에 우리 국민들께 이 비행교육과 관련해서 불명확한 사실을 합참이 자신감을 가지고 보고하게 됐는지, 그 정보의 근거는 어디이고 추후에 새롭게 수집된 정보로 그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게 비행금지구역 북쪽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장해찬 이사장 얘기 들으셨는데 박성민 비서관은 또 어떠한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 아무도 문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가 뒤늦게 드러났으니 설명한 것으로 됐다라고 하고 넘어간다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군의 이야기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도 미사일 낙탄 사고 있었을 때도 그때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도 처음에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에 군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지 않고 있고 아무리 최근에 이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도 군이 뒤늦게 알게 된 이 정보를 보고를 국민들께 했다고 하나 지금 보면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저는 분명히 포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경호선도 뚫린 것이 상당한 문제가 아니냐. 결국에 국가 원수의 이런 보안이나 경호 자체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군이 이 근본적인 일을 해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고 사진 촬영은 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당히 제가 의아한 것은 군에서 카메라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왜냐하면 그 드론이 북한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카메라가 달렸는지조차 판단하고 있지 못하면서 사진이 찍혔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안전에는 한치의 금도 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군의 방어 기제가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군의 잘못된 행태와 이런 사실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지만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안보 문제 나오면 이제 여야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심기나 의중을 살펴서 군에 대한 문책을 축소하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왜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도 묻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화석 의원,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국방부가 비행금지 구역 안에까지 왔다가 간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까지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브리핑을 했다면서요? 그 여야 간사가 나와서 예? 이제 브리핑을 했죠.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에 그 유상범, 그러니까 여당 측 간사가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닌 배제할 수 없다로 이제 좀 수정은 하긴 했어요. 보면 국방부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의 표현이 달랐다는 얘기네요. 예, 약간 말의 표현의 차이가 예. 있었죠.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배제할 수 없다였느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였느냐. 물론 정도의 차이입니다.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건데 어감의 차이겠죠. 국방부하고 국정원의 그런 차이는 결국은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국방부에서 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북쪽 그 비행금지 구역을 약간 들어오는 정도로 용산 대통령실이 찍힐 리 없다 하나. 그다음 그 한 2m 정도 되는 무인기에 그 정도 이렇게 이 굉장히 고수준의 그 렌즈를 달아서 촬영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그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판단에 입각해서 국방부는 아무리 그쪽으로 비행금지가 들어와도 그 용산 대통령실을 찍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그게 사실 누가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은 조금 구차스럽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비행금지 구역을 이렇게 침범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이 촬영당하거나 어떤 경호상의 위험이 있었던 건 아니다. 용산 상공을 지나가진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태원 국조특위도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일단은 불똥을 피하려는 어떤 그런 공무원의 어떤 심리가 보여지는 것 같은 부분은 분명히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언짢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처음에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그럴 때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정확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를 브리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장해찬 이사장도 이 부분은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까 지난 3일에 군 당국에서 뒤늦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점과 점 끊겼다, 나타났다, 끊겼다 이런 그 현상이 있어서 계속 정밀하게 다시 한번 선을 그리고 해봤더니 비행금지 구역 안에까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고, 4일 그제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를 했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국민에게 처음 보고해드린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라라고 지시를 해서 어제 브리핑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이거예요. 왜 처음에 비행금지 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총 활용을 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될 걸 처음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보도에 유감을 나타냅니다. 민주당 김병우 의원인가요? 김병주 의원인가요? 네. 그런 얘기한 거 정말 강하게 유감을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을까? 저도 그 부분이 예. 아쉬워요. 이를테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가능성이니까. 이게 꼭 빨리 국민들에게 확정 지어드려야만 국민을 안심시킨다기보다는 100% 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이 발표를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다음번 국방부의 발표, 그 다음번 발표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름의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 보고된 내용을 봐도 비행 금지 구역이 이제 원형이라고 친다면 북쪽 끝부분을 조금 스치고 지나갔다는 게 합참의 발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부로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합참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정보 자산으로는 거의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뭐 북쪽 끝부분을 짧게 스치고 지나갔든 뭐 남쪽 끝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든 100% 단정 지을 수 없는 결과라면 하루만 더 참아서 이틀만 더 참아서라도 국민들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하면요. 물론 그 사이에 민주당이 별의별 소리 다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이후에 나오는 브리핑을 또 신뢰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조금 다소 이번에는 합참의 이 공보 부서에서 좀 서두른 감이 있었다. 이 야당이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빨리 정리하고자 약간 서두른 마음이 오히려 또 이 국방부의 발표를 바꾸게 만드는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와 군당부 합참에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브리핑이 처음에 나오는 브리핑을 저도 기자 생활 쭉 하면서 보면은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뭐 윤석열 정부 때 군 당국의 대응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정말 바꿔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100%의 확신이 없으면 계속 끝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제, 그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의아한 게 처음에 말이죠.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 말에 무인기 침범 직후에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인 비행 금지 구역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합동참모본부가 공지를 해요. 기자들에게 적의 무인기는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합참 공보실장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국방부 대변인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매 맞기 싫어서 거짓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전직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 궤도를 한번 그려봤다는 겁니다. 지도에다가 설명 자료와 현재 지도를 갖다가 해봤더니 맞는 것 같은데라고 의혹을 제기했더니 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군은 그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의 발표 내용 중에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무인기,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포착이 되었는데 그것을 무인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보고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추시키지 못했던,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격추시키지 못했던 그 행위 자체도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이전에 애초에 이 북한의 무인기가 이 영공을 침범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명백한 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군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인들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서 상대가 마땅히 제공할 만한 그런 비판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지금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용산에 대해서도 용산의 경우와 대통령의 안전에 대한 그 우려와 의혹 제기조차도 계속해서 봉쇄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결국에 용산의 심기뿐만 아니라 군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많은 비판들을 막기 위한 정말 궁여직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강하게 국민께 이제 설명을 제대로 해라라고 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인적 쇄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저는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상민 비서관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화석 의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무인기 침범 이후부터 비행금지 구역 안을
왔다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당시에 구체적인 지명까지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종로, 동대문, 남산 이걸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의 첩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궁금증이나 뭐 의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 관계자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김병주 의원 지금 이 전문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군 당국도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저렇게 걸렸는데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난달 말부터 구체적인 지명까지 이야기하면서 비행금지 구역 안을 왔다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디서 그 첩보를 얻었느냐 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인가요? 같은 군 출신인데 이거 적과 내통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또 김병주 의원은 몰아붙이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 얼마 지나지도 않은 무인기의 항적 궤도를 북한으로부터 실시간 입수받아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겠죠. 근데 사실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글쎄요. 그 좀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인지 저 정말 의심스럽고요. 김병주 의원은 뭐 이렇게 예, 예. 지도에 갖다 놓고 선이 끊겼다 뭐 나타났다 이런 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충분히 30분 만에 유추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죠. 선이 끊겼다 나타났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최초로 레이더 감지를 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어떤 이 우리의 정보 자산을 운영하는 어떤 군에서 나온 정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거를 이렇게 서울 지도 놓고선 서울 지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려보면 다 나온다라는 말은 아무리 봐도 정보원을 뭐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이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말에서 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이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가능성을 낮게 봤을까? 그리고 그 군 내부에는 그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또한 이 전문가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물론 공식적으로는 1월 2일인가 이제 국방부가 처음으로 그 무인기가 이제 이 비행 금지 구역을 뭐 스쳤다 내지는 들어왔다. 1월 3일이요. 예. 1월 2일 날 판단을 예. 해가지고 뭐 1월 3일 3일에 파악을 예, 예. 했고 4일에 4일에 대통령 보고를 보고에 했고 어제 공개한 거죠.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몰랐을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그 야당의 김병주 의원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정말로 서울 지도를 놓고서 이렇게 그려봐서 나온 정보인지 아니면 정말로 잘 어떻게 가능성을 그렇게 확 닿았지는 않지만 정말 북한으로 내통을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 군 내에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지 그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대통령실, 합참 이런 데서 그런 정보들을 애써 좀 과소평가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추후 드러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말이죠. 박선민 비서관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장희찬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김병주 의원 그거 어디서 입수했습니까? 우리 군 당국도 몰랐던 그 시기에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서울 지도 펼치고 뭐 좀 그림을 알 수 있다라는 김병주 의원의 해명을 믿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서든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군 당국이나 안보 당국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어떤 궤적이나 레이더 정보들이 입수되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이 저렇게 추측을 하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뭐 무인기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는 정부에 비해서 이번 정부 그래도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걸 알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격추시키지 못한 것이라던가 합참의 발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하지만 그 합참의 잘못과는 또 별개로 이 정보를 어디서 유추해내서 얻어냈는지 그것이 뭐 서로 북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혹시나 뭐 군이나 이 안보 당국 내부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핵심 정보나 레이더 궤적 같은 경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개인적인 루트로 제공해주는 취재원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군 기강 해이이고 매우 심각한 안보적 위협을 초래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건 취재원을 보호할 일이 아니라 만약 청문회를 연다면 김병주 의원을 대상으로 이 취재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게 북한이라는 상상까지 저는 참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군의 정보당국 담당자든 안보당국 담당자든 그러한 안보 주요 정보를
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군 출신이든 어디 출신이든요, 이 제공해서 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이 정보를 마련해 줬다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안보 관련된 정보가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서로 그게 국민의힘이라도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줄줄 세워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 감찰을 할 때 왜 이걸 못 발견해서 이 비행금지구역 관련된 브리핑이 번복되었는지에 대한 감찰도 필요하지만 김병주 의원에게 혹시라도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철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서민 전 비서관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아니, 저는 이런 국민의힘의 음모론이 참 당황스러운 지경인데요. 사실 김병주 의원께서 정말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일단 아무것도 없고, 김병주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역시도 뭐 군에서 받은 정보나 문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통해서 뭐 보좌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도출해낸 결론을 어떻게 보면 의혹으로 제기를 하신 것인데, 그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김병주 의원의 이런 분석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진 못할 망정, 오히려 지금 군이 과거에 군인을 했던 그 현직 의원의 정보력조차 따라가지고 있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시정하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야지 오히려 지금 맞는 소리 했더니 맞는 말 한 사람을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군에서 이 드론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건 사실상 도둑을 도둑이라고 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성문을 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그 옳은 소리 하신 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치권에서 제발 음모론, 그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음모론 제시하시면서 마땅히 제대로 평가봐야 될 일들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태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비행금지구역 안에까지 들어왔다 갔다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촬영했을까?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는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촬영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북한이 정찰위성 쏘아 올렸다면서 자신들이 찍었다며 서울과 인천 앞바다 찍은 또 위성사진을, 흑백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북한이 또 공개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군이 처음에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다가 비행금지구역 안에까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뒤늦게 확인을 하고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 왜 그동안 그렇게 몰랐을까? 그리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영공을 침범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비행금지 구역 안에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김병주 의원은 지도 위에 올려놓고 그려만 봐도 30분 만이면 유추할 수 있다. 이거를 마치 적과 내통한 것처럼 여권에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어디서 그러한 첩보를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본질은 저는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당한 안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군이 이 작은 무인기 들어올 때부터 미리 파악해서 감지하고 계속해서 따라갔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도 또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나 군이 이 국민으로부터 질책받는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투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 이번 사건도 그렇고 뭐 이태원 참사 때 112 통화 내역도 대통령 지시로 다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결국에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기 때문에 군 당국도 그런 점에 있어서 1%라도 더 확인할 게 남아있다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러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대국민 브리핑. 예. 저는 군의 총체적인 작전 실패가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드론을, 그러니까 무인기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던 점도 결국엔 용산 하늘이 뚫렸다는 걸 몰랐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대로 격추시키지 못한 것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어떤 수단을 선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을 격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이 정말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도 정말 강하게 문책하시고 교체해야 할 인사는 마땅히 교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을 단행할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